네, 네 가지 있는 뉴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중심, 하루의 한가운데에서 뉴스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뉴스 뱃사공, 이슈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이제 어쩌다가 뱃사공이 됐어요. 네. 자, 복잡하게 흐르는 이 뉴스의 강물들 잘 건널 수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고 특히 YTN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자, 운전 종사자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꼭 잘 챙겨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됐네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조정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의결했습니다. 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인 건데요. 네.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합니다. 예, 여야가 여러 가지 뒷말은 있었습니다만 합의한 것 자체는 참 잘된 일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거고 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건데 대충 어떤 방식의 또 반응들이 나왔나요? 네, 일단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총리 주재로였군요. 네.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이 2차 추경안 배정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곧바로 조금 전에 추경안을 제가를 했고요. 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도 그렇고 또 여야가 좀 한마음을 모으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참 그간의 대치에 비하면 참 보기 좋은 모습 같아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여야 간의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신뢰도 쌓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아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매우 의미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방선거, 보궐선거로 사실 팽팽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또다시 뭔가 갈등이 예고되는 듯한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만합니다. 추경안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371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쓰이는 금액은 39조 원이라고 하고요. 네. 지급 대상은 연매출 50억 원 이하로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앞서 1, 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네. 눈에 띄어서 찾아봤는데 1,000만 원을 받으시려면 연매출 4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네. 매출 감소가 6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매출 감소 이런 증빙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마 1, 2차 때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흔히 특고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도 부르는데 프리랜서들, 보험 설계사들,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되죠? 네, 맞습니다. 대리기사나 보험 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네.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이제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네. 지원금은 이제 문화예술인에게는 다음 달이고요. 나머지 종사자에게는 이달 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지방선거 때도 공약이 많이 나왔어요. 문화예술인들 지금 공연이 사실은 중단되면서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신청 방법을 알아보려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네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조만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보다 자세한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미 348만 개를 이제 사전 선별을 했답니다.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안내 문자를 안내 문자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24시간 누리집에서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요. 늘 피싱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라고 많으니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손실보상금 또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혹은 스미싱이라고 하죠.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잘못된 개인정보를 털어가고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범죄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 하면 이제 정말 가슴이 떨려요. 워낙 정말 국토를 망가뜨린 재난이었는데
또 산불 얘기가 있었죠.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울진에서 또 산불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낮에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서 난 산불이 일요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 5시 10분 기준으로 산림청이 헬기 38대를 투입을 했고요. 네. 밤새 진화 인력이 825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자원을 총동원한 산불 3단계를 발령을 했고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진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또 사람의 실수인가요? 이번에도 보니까 도로 낙석 방지 철망 공사 중에 용접 불꽃이 튀어서 네. 번진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피해 상황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산림청과 경북도는 어제 오전 11시 40분 울진 산불의 주불 진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다행이네요. 네, 인명 피해는 다행히도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광사 대웅전을 비롯해서 자동차 정비소 등 6곳의 시설물 9개 동이 탔다고 하는데요. 네. 총 면적을 살펴보면 7,140제곱미터, 축구장 203개 면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주변 마을 가구 40가구 주민 44명이 한때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축구장 기준 이렇게 표시하면 사실 우리가 그 크기를 다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데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난 3월 산불 때보다는 좀 빨리 불길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아무래도 봄에는 전국적으로 산불 상황이 있어서 헬기 운영에 한계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헬기와 장비, 인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3월보다는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했고요. 네. 총 헬기가 36대 그리고 산불 진화대원이 1,51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자, 산림청과 또 소방대원들 현장에서 정말 불을 끌어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주 귀한 천연기념물 96호 수산리 굴참나무 또 천연기념물 409호 행복리 처진소나무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이른바 두바퀴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 오늘부터 실시한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이 두바퀴 이동수단,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른바 이 두바퀴 이동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늘부터 실시하는데요. 네. 중점 단속 대상은 이 자주 어기는 횡단보도 주행, 네. 도로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승차 정원 초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이렇게 7대 위반 행위입니다. 네. 7월 31일까지 2달 동안 특별 단속을 계속하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안전을 위한 게 제일 중요하고요. 헬멧도 쓰셔야 됩니다. 저도 가까운 거리 전동 킥보드 이용할 때 있는데 그런 규정들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가끔 깜빡하는데 아주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까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고가 좀 많이 늘었죠? 네, 실제로 서울경찰청에 따르면요. 서울시의 이륜차, 자전거 그리고 PM이라고 하는데 PM이죠. 네. 퍼스널 모빌리티 줄여서. 개인 이동수단. 네, 교통 사망 사고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5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이륜차 교통 사망 사고도 12건에서 20건으로 PM의 경우는 0건에서 2건으로 늘었고요. 아이고. 자전거 사망 사고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술 먹고 자전거는 어때? 요즘 네. 이제 전기 자전거도 많이 그 공공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지만 안 되죠. 이것도 음주 단속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해서 네. 이제 음주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네. 타고 가야겠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같은 기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41.2%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물론 야간에 모임이나 또 술자리를 갖고 나서 집에 갈 교통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이러면 네.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사고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안전부터 먼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니까 음주 킥보드, 이게 사실 킥보드도 전기로 가니까 네.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단속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네, 심지어 지난 27일 자정에는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단속하셔야 될 분이 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셨네요. 게다가 이제 헬멧도 쓰지 않고요. 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발이 됐고 네. 측정을 해보니 음주
운전까지 나와서 네. 이제 현직 경찰마저 적발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사실 택시 잡기 어렵지만 대리운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분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 수요를 감당 못해서 그렇거든요. 지하철이 좀 그걸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하철 심야 운행을 재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0년 4월부터 이제 거리두기와 적자 확대에 따라서 이제 중단을 했었는데요. 네.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네. 일단 9호선과 우이신설선 그리고 지난주부터 개통된 신림선부터 그렇죠. 적용이 되고요. 6월 7일부터는 2호선과 5호선부터 8호선도 연장 운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칸 국제영화제를 휩쓴 한국 영화 이야기 해주시죠. 네,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요. 네. 3년 만에 한국 첫 남우주연상 그리고 감독상 수상했습니다. 네. 칸에 입성한 지 이제 38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송강호 배우는 사실 기생충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의 배우는 또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참 당연히 받아야 될 분이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개인 통산 7번째로 칸을 찾은 송강호 배우인데요. 이날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자 브로커를 연출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그리고 강동원 등을 차례로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또 헤어질 결심에 박찬욱 감독, 네. 박찬욱 감독상을 감독 받았죠. 그리고 박해일 배우와도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브로커라는 영화는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가 일본의 대표적인 감독이고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어느 가족으로 그런 감독인데 이 브로커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저랑 같습니다. 아, 네. 영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감독상은 박찬욱 감독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0년 만에 칸 감독상을 품었는데요. 물론 박찬욱 감독도 칸에서 이 수상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그렇죠.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데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수상인데요. 박 감독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영화인으로서 느낀 소외를 밝혀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역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드높은 문화의 힘이 우리 국민들에게 응원과 힘이 되는 모습 정말 좋고요. 잠시 후 1시 반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영화 브로커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또 배우 강동원, 아이유 씨 뭐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반갑게 박수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칸 영화제 가는 날도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루의 가운데서 뉴스의 강을 건너게 해준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